그 다음이 이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금지가 되었는데, 사실 이 일감 몰아주기는 아마 재계에 패닉을 일으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내부 거래 비율이 11%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일감 몰아주기도 내부 거래 포함해 삼성이 이제 13.8% 정도 되고요. 현대차가 20.7%, SK가 22%, LG가 13.8%, 삼성하고 비슷합니다. 롯데가 14.2%, 포스코가 16.7%. 주인 없는 포스코가 16.7이라는 거 보면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가 단순히 총수들이 무슨 사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약간 이해를 하시겠죠.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공기업들도 내부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내부거래 비율이 무조건 높아집니다. 왜? 외부거래를 내부거래로 바꾼 게 기업이거든요. 모든 거래를 내부화한 게 기업이고 모든 거래를 내부 거래화한 게 기업 계열이라는 겁니다. 기업 조직이라는 겁니다. 자회사, 손자회사가 되었건 지배구조가 어떤 형태로 되었건 기업은 전부 내부 거래를 위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게 기업 이론의 기본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전기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다. 이 내부 거래잖아요. 이게 일감 몰아주기거든요.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서 현대차를 만들면 미국으로 실어 나누는 물류를 담당한다. 이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 거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기득권을 이용해서 일감을 몰아주면서 편법 증여를 하거나 또 편법 상속을 수단으로 삼는다 하는 게 문제겠죠. 편법이라는 말도 아주 고약한 단어입니다. 불법이면 불법이지 왜 편법이냐. 합법이면은 놔둬야 되는 거고 불법이면은 쳐야 되는 거다. 그뿐이죠. 편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말이죠. 합법이면은 믿고 줬고 간에 꼭 합법이면 합법이고 불법이면 불법이지 편법은 뭐냐. 자, 우선 법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점 방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소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죠. 사실상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한다 이렇게 됩니다. 첫째,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시장 가격보다 세 가지인데요. 우선 가격 조건이 자기 계열사에 유리하게 해주면 일감 몰아주기로 본다. 둘째, 거래의 기회를 공평하게 안 주고 거래 똑같은 조건이라면인데 거래의 기회를 자기 계열사에 주는 것도 일감 몰아주기다. 말하자면 가격을 똑같이 해도 가격에서 유리하게 안 해도 다른 기업에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이 삼성전기로부터 뭔가 부품을 안 받고 다른 회사로부터 부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삼성전기로부터 받았다. 똑같은 가격으로. 그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본다. 그 다음 회사 기회율, 뭐 이건 별도 문제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문제입니다. 거래 기회를 계열사에 몰아주었다는 것은 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봐준다. 나머지는 절대 안 봐준다. 그러니까 계열사하고 거래하는 건 무조건 내부 거래로 보는데 첫째, 가격을 좀 높게 쳐주어서 부를 이전시켰다. 둘째, 가격을 이전시키지 않았더라도 거래 기회를 자기 계열사에게만 주었다. 이거 무조건 다 그걸로 보는데 예외가 계열사에게만 줬는데 일감 몰아주기를 안 보는 경우는 세 가지다. 첫째, 자기 계열사밖에 그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 말을 하나만 하는 말. 둘째,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우연히 자기 계열사가 낙첨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봐준다. 이제 하나만 한 얘기죠. 셋째, 다른 업자에게 주려고 보니까 그 업자가 가격이 더 비싼 경우에는 자기 계열사에 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도 하나만 한 얘기.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사에 주면 무조건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걸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 계열사에게 주면 무조건 내부 거래로 보는데 가격 상관없이 자기 계열사에게 일감을 주면 무조건 그거는 일감 몰아주기고 부당한 내부 거래로 보는데 부당한 내부 거래로 보지 않고 봐주는 경우는 세 개가 있다. 첫째, 그 제품을 자기 계열회사만 생산하고 있고 지구상에 아무도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봐준다. 둘째, 다른 회사에 맡기려니까 그 회사 가격이 비싸서 할 수 없이 자기 계열사에 맡기면 봐준다. 경쟁 입찰을 했는데 경쟁 구매를 했는데 그 경쟁 입찰에서 자기 계열사가 당첨이 되었다. 그때 뭐 같은 얘기죠, 사실. 그 물건을 자기 계열사만 만들 때는 봐준다. 그러면 안 봐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봐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물건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 세상에서 이 부품을 만드는 건 삼성전기밖에 없는데 그거를 안 봐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부당한 내부 거래로 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이라고. 그래서 모든 거래 기회를 계열사에게 주는 것은 거래 기회의 제한으로 보고 부당한 내부 거래로 보고 일감 몰아주기로 본다. 가격을 올려받거나 1, 2, 거래 기회를 계열사에게 주거나 계열사에 주는 모든 건 포함됩니다. 아까 그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음 회사 기회 유연금지. 전체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이 14.5고 삼성이 13.8, LG가 13.8, 현대자동차가 20.7 뭐 이런 정도 됩니다. 이때 어떻게 징벌하느냐? 과징금을 계열사에도 5%, 납품받는 모기업에도 5%, 총 10%의 과징금을 때리겠다. 매출액에 대해서.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을 얼마를 본 걸 계산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요. 매출액 자체의 10%를 과징금으로 때리.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그룹이 13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서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과징금이 이익보다도 많은 겁니다. 말하자면 벌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열사 간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계열사에게 납품받는 것은 무조건 부당거래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경영학 책에서 보는 수직계열화 이건 경영 전략의 하나죠. 전부 없애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회사다. 유전을 팠다. 그래서 소비자에게까지 배달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 내부자 거래잖아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고. 그럼 현대자동차다. 그럼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면 그 자동차 실어 나르는 거는 대한항공을 통해서 실어 날라라. 한진해운을 통해서 실어 날라라. 아니면 너는 부당 내부 거래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그럼 계열사를 아예 안 만들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SK CNC가 SK 엔카를 인수했죠. 합병해 버렸습니다. 내부 거래 안 하면 되죠. 삼성전자가 삼성전기를 합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같은 리스크일까요? 리스크가 종류가 다르죠. 말하자면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생산의 어떤 단위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사이즈가 다르고 지는 리스크가 다르고 해서 기업들이 잘게 계열사로 찢어져서 각자가 자기의 리스크 수준에 맞는 영업 행위를 하거든요. 이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통합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 준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주는데 과징금이 10% 총 5% 총 10%를 매긴다.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이 경우에 설사 몰라도 이건희 회장이 안 하고 몰랐다,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30% 이상 대주주는 무조건 업무 지시자라고 보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것도 징역이에요. 30% 이상 대주주 감옥에 보낸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들이 만드는 법입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전부를 그냥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뭐. 아예 전부를. 감옥에 보내는. 그래 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한다. 10%만 투자해줘도 좋은데 잘못하면 김성현 회장 업무상 배임에 걸린 이유가 뭔가요? 그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걸려서 다른 나라의 기업가들 같으면 손해배상의 소송, 민사소송이 있을 텐데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성질이 괄괄한 양반이 감옥에 독방에 0.8평짜리 독방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거의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병이 터져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사람이 그냥 너그아웃이 된 거죠. 대혼돈이 일어나서 기업가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기업 활동을 모든 거래를 원천적으로 범죄로 보고 기업의 정상적인 원가 관리를 부당한 거래 행위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징역을 살리고 계열사 간 당연히 수직 통합을 하죠. 수직적 분업 구조를 만들어내죠. 이 수직적 분업 구조의 거래조차도 30% 이상 대주주는 업무 지시자로 보고 그게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3년까지. 그걸 범죄로 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소위 대재벌의 부당한, 뭔가 부당해 보이는 상속. 예를 들어서 계열사를 만들어서 그 계열사에게 실제는 그 회사가 엉망인데도 막 돈을 몰아주고 해서 그 기업을 상장시키고 재벌 2세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모회사의 경영권까지 인수받고 이게 꼴보기 싫다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건 부당한 상속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정치가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보기 싫죠, 그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도 보기 싫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뭐. 미국처럼, 스웨덴처럼, 뉴질랜드처럼, 캐나다처럼 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들처럼 하는 거.
그 찬성이신가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상속세를 아예 없애버리죠. 뭐. 이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상속세를 없앱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정의감이 없어서, 그 나라들은 재벌 2세의 문제가 없어서, 그 나라들은 워낙 귀족주의적인 전통을 가져서 재벌 2세 정도 되면 일반인들에게 아예 노출이 안 됩니다. 노출이 아예 안 돼요. 다른 나라처럼 하시죠. 법망으로 절대로 정상적으로 상속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편법으로 하면 편법이라고 나쁜 자식이라고 욕하고, 아까 무상배임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손해배상 이걸 형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 유전무죄라고 또 조지고, 그게 이제 상속세, 정상적인 상속세는 65%를 내면 기업정령권이 유지가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면 편법 한다고 또 조지고, 일감 못한다고 또 조지고, 그 결국 하나 요구하는 건 뭐냐? 재벌 내놔라 이겁니다. 재벌 내놔라. 기업 내놔라. 네 가진 재산 꼴보기 싫으니까 다 국가에 세금으로 바쳐라. 이런 요구죠. 이런 요구입니다. 이 일감 몰아주기, 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입법 조치가 나오는 이유는 한국인들 가슴 속에 내재해 있는 어마어마한 질투심, 이런 것이죠. 내놔라. 꼴보기 싫으니까 너 재산 야, 온 국민이 도와줘서 그런 거지. 다 내놔. 이런 거죠. 그런 거 기업이 유지가 되나요? 나중에? 기업의 부호 전체를 부당한 세습이라고 보고, 부당한 특혜 형성이라고 보고, 그 전부를 사실상 몰수하겠다고 하는 법망을 친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세금 다 내면 너는 기업 경영권 내놔야 돼. 자식아. 내놔. 그 편법하면 그 조지고 테러를 다 틀어막고 법으로 강탈한다. 법으로 재산권을 강탈하고 하려는 거다. 다른 나라들처럼 좀 정상적으로 하시죠. 상속세 없애주고요. 그러면 편법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도 안 합니다. 왜 누가 눈치 봐가면서, 인간은 누구나 정의감이 있고 페어 트레이드에 대한 관념이 있거든요. 그런 짓 안 하죠. 상속세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면 일감 몰아주기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극단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가능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상속세 전면 폐지를 우리나라 여론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배임죄 같은 것도 민사문제로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형사문제로 두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가 후려치기는요, 원가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입니다. 물론 부당한 측면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그 부당한 측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결국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래 안 하고 전부 국제적으로 아웃소싱 하죠. 지금도 아웃소싱 엄청나게 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웃소싱하고 기업 통합해버리고 합병해버리고 이렇게 대응합니다. 소위 우리가 지금 상정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선의가 만들어내는 악의적 결과라고 하는 경기도 있는 거죠.
우리 정치권의 이 무지한 광풍이 어디에선가는 중단되어야 되겠기에 오늘 좀 쓴소리를 드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있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 중에도 엉터리들이 말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더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선 공약 그 자체만 해도 그건 한국 기업들, 한국 경제 자살하는 겁니다. 그 경제민주화는 제가 종종 얘기 드립니다만은 경제적 자살 충동이다. 한국인들이 지금 분노와 차별과 억울함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황금알을 낳는 달걀의 배를 기어이 가르고 싶은 거예요. 그 배를 기어이 갈라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자살 충동이다. 누가 이 자살 충동을 중단시킬 수 있을 건가 하고 고민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